내가 찾아봤더니 기초단체장 중에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포함된 건 최초예요. 기초단체장이면은 광역시 단위에서는 구청장 그렇죠.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도지사급 정도 되면 그것도 경기도지사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이나 도지사급 되면 다음 행보로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을 정도. 왜냐하면 국회의원 거치고 난 다음에 그걸로 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국회의원도 안 거치고 국회의원이 떨어졌죠 아마? 일부러 안 거친 게 아니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나서 기초단체장 최초로 대선 후보에 포함됐어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 결과 꼴찌를 했죠. 이재명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잘 계셨어요? 여전히 지금 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계속 당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청수님한테. 파파이스에 나오신 이후로 그 이후로 급격한 인기 상승. 그거 사실입니다. 네. 갑자기 작살 얘기 때문에 네. 제가 이름이 작살 제명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대선 후보에 최초로 포함되고 몇 프로 나왔죠? 1%. 근데 두 번째는 2% 나왔다니까요. 구청장이 대선 후보에 되는 거 보셨어요? 포함되는 거? 포함됐다. 꼴찌라도. 꼴찌 강조하지 마세요. 꼴찌인데 어떻게 해요, 근데? 아직은 꼴찌. 아직은. 자, 제가 모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 메르스 사태죠, 지금. 네. 이 사태 누가 어떤 비율로 각각 책임이 있는 겁니까? 뭐 주체를 나눠주시면 거의 맞춰서. 대통령, 보건복지부, 삼성 이 정도는 들 수 있죠, 최소한. 그 셋 중에 책임을 나누면 대통령이 90%, 복지부 장관 9%, 삼성 1% 이런 정도. 아, 그래요? 네. 왜 그렇게 나누셨어요? 왜 그러냐면 전염병, 소위 옛말로 치면 역병은 전쟁만큼 무서운 거죠. 국민을 역병이나 전쟁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그 나라 통치 책임자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역사를 보면 역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네, 전쟁보다. 그래서 국방만큼이나 소위 중요한 게 이제 역병 방어 체계죠. 근데 거기 당연히 대통령이 제 최고의 책임이고요. 나머지 한 10% 중에 10분의 1 중에 또 책임을 나누는 복지부 장관, 복지부, 그야말로 복지부동부 여기 책임 제일 크고. 왜 웃어서 안 재밌는데? 아니 아직 안 재밌는데. 약간 제가 흥분 상태라는 게 이해해 주십시오. 열받는 게 있어서. 복지 후퇴부라고도 저희가 부르는데, 하여튼 거기가. 쉽게 웃어주지 마요. 또 열등감 느끼시는가 봐요. 경쟁의식과 열등감. 약간 그렇죠. 근데, 국가의 책임이 가장 크고, 민간 병원들은 이제 도의적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이 그러면 되겠냐. 소위 기업 윤리에 가는 거거든요. 그건 윤리의 문제다.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돈 들어가는 음압병상 이런 거 유지 안 하는 거 그거 크게 비난하기는 어렵거든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국가가 공공의료 시스템을 다 망가뜨려 가지고 특히 소위 발병된 감염된 분들이 여기저기 막 다니면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동선을. 그래서 피하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숨기는 겁니다. 삼성병원이 감염원으로 확인이 돼서 하루에도 뭐 수천 명이 들락거리는데 그걸 숨겨놓으니까 계속 들락거리잖아요. 감염원에 국민이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까지 왔기 때문에 제일 책임이 큰 건 민간은 어차피 돈벌이 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지만 법적인 책임이나 정책 책임 묻기는 어렵다. 그게 자본주의 시스템이니까요. 근데 이거를 책임지라고 국민이 세금 내고 고난을 맡겨놨는데 그 역할을 전혀 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특수한 소수계층 돈벌이 하기 쉬우라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 그래서 국가의 책임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 책임져야 됩니까? 뭐 방식이 다양할 텐데 제가 얘기하면 조금 그거 뭐 각자 상상하시죠. 뭐. 하여튼 저는 뭐 90% 어디를 빠져나가시려고 지금. 저도 좀 뺀질거리고 피해보려고 그러죠.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요? 만약에 시장님이 이런 실수를 했다. 그럼 어떻게 실수인지 실력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정도 실수는 안 합니다. 이건 사실 관심만 가져도 이렇게 실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결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었다.
예를 들면 제가 이걸 가지고 세월호의 사촌 동생이거나 아니면 세월호의 가면을 쓴 다른 세월호다. 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자 또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지키도록 국민을 지키라고 주어진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국민들을 괴롭히면서 특수한 소수의 돈벌이를 위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희생시킨다. 위험에 노출시킨다. 이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비밀주의를 유지해서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할 때 확 먼저 치고 나가시지. 왜 박원순 시장이 치고 나간 다음에야 또 역시 언론을 분석해도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로? 제가 6월 3일 날 공개를 했거든요. 왜 아무도 몰랐죠? 신문을 잘 보면 나와요. 그리고 우리- 특히 신문을 보지 말고 SNS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들 6월 6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삼성의료원을 공개한 날. 아, 삼성의료원을 공개한 날이고 환자가 발생해서 우리 동네에도 이런 환자가 발생했다. 이건 삼성의료원에 다니는 의료 전문가다. 이걸 알려준 거고 그 이전에 저희는 어느 병원 다 공개해줬죠. 6월 3일부터. 병원을 공개했다고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페이스북 뒤져보세요. 6월 3일 날 했습니다. 맞잖아요. 아니 그런데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게 페이스북에 혼자 쓰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이제 뭐 보도도 되고 물론 절대로 메이저 언론이나 이런 데 안 써주죠. 인터넷 언론 이런 데 조그만하게. 그럼 제가 그 막 SNS, 트위터로 막 퍼날르고 이렇게 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버려요.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니까. 어쨌든 본인이 먼저 하셨어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 삼성병원 발표 못하고 D병원 하실 때 제가 삼성의료원이라고 콕 찍어줬습니다. 저도 꽤 용기 내서 한 거예요. 왜냐면 D병원이라고 다 부르잖아요. D병원이 뭐예요 도대체? 삼성인 줄 다 알 때 더러운 병원이냐? 이거 청순이 보니까 막 말이 막 나와요. 이렇게 해서 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랑 놀다가. 제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렇게 공개하고 나서 또 국민일보하고 한판 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문화일보. 진짜 문제 있어요. 문화일보지 참. 문화일보. 네. 예. 내용을 알려주세요. 내용을 이제 제가 어느 날 문화일보하고 사이가 좀 안 좋잖아요. 그 전에도 뭐 자주 이제 뭐 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오보를 해서 뭐 산후조리원 하는데 1년에 300억 든다고. 분명히 내가 4년 동안 300억 든다고 써놨거든요. 네. 근데 매년 300억 든다고 써가지고 또 공짜 시리즈인가 뭐 이렇게 쓰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죠. 그래서 제가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제가 가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요만한 칼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카타라고 하죠, 카타. 그렇죠. 남들은 막 청룡원을 또 들고 다니는데 우리 네. 청수님은 뭐 패도 정도는 되는 거죠. 저는 막 요만한 거. 딴지일보가 패도 정도 된다고 보고 저희는 요 조만한 카톡. 근데 이걸 가지고 그걸 제가 대신 자주 쓰시잖아요, 자주. 엄청난 칼이 작으니까 막. 그럼요, 말 맞추고. 네. 그랬더니 그쪽에 반응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가 언론 중재도 내고 그랬더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정정 보도 안 하고 그냥 반론 보도하면 안 되겠냐고 전화 왔길래 제가 쿨하게 그랬죠. 됐다고 마. 그냥 치화해줄게. 딱 끝냈어요. 네. 조금 미안한 기색을 보이길래 그래서 술 한잔 했어요 제가. 또 쓴 거예요 이번에. 같은 기자는 아니죠. 같은 기자죠. 같은 기자가. 네. 같은 기자의 오. 같은 이제 데스크 라인. 그래서 오. 근데 내용이 아주 황당무계한 게 지금 임종도 못 하고 있잖아요. 메르스 격리가 그렇죠. 되면 가족도 못 만나고. 가족도 못 만나고 유언도 못 듣고 이러는데 그 기사가 그 환자 간호사를 만나서 들었더니 이재명이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환자 간호사라는 거는 환자의 직업이 간호사. 네, 간호사라는 것도 환자를 직접 자기들이 만나서 밝히고 네. 지인이 병문안을 했더니 이재명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리고 뭐 시장한테 얘기했더니 시장은 61번 환자라고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제 인터뷰도 전화 받은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환자하고도 인터뷰를 했고 환자를 병문안한 지인을 인터뷰했대요. 환자를 병문안 지인 인터뷰했다 그래서 막 소설 쓰고. 그리고 시장님하고도 그다음에 직접 인터뷰를 했다고? 저한테 인터뷰했다고 또 다운표 쳐가지고 발표를 하고 시장님 그래서. 전화 받으신 적이 없는데. 물론이죠. 그래서 제가 환자 가족하고 제가 시장님 워낙 말이 많으시니까 또 이렇게 공격의 이 예리함이 많이 사라지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받을 테니까 계속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 썼길래 제가 그 환자 가족 남편분 지금 뭐 인터넷이나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분하고 계속 통화를 하는 사이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지 몰랐던 거지. 아, 그 남편 설마 원수 사이일 거다라고 추측을 했던 것 같아요. 저하고 바로 통화하는 사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알던 아니 전혀 제가 이 발표를 하고 나니까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네, 가족이니까. 제가 사는 단지 그 네. 발표는 6월 6일 발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아파트 이름까지 밝히셨던. 아파트명 단지를 밝혀준 거죠. 그렇죠. 왜냐 그래야 다른 단지가 좀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항의 전화가 왔길래 제가 설득했고 본인도 동의했어요. 어떡하냐. 젊은 분인데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냥 창작을 막 했길래 제가 바로 확인해봤죠. 진짜냐? 이랬더니 아니래.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남편분한테 직접 물어보셨군요. 네, 그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만나냐? 나도 못 만나는데. 그리고 자기 확인해보니까 아니라더라. 그래서 제가 알았죠. 아, 사기구나. 창작 일보구나. 그래서 제가 가진 카타칼. 그걸로 막. 그래서 지금, 그래서 다음 검색어에 막 한 2주가량 계속 이재명 문화일보 계속 되는 거예요. 제가 없어질만 하면 또 쓰고, 없어질만 하면 또 쓰고. 그 트위터로 막 해버리고. 그럼 또 우리 또 동지,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해요. 리트윗 막 누르고, 살짝 바꿔 또 누르고, 이러니까 계속 검색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문화일보에서 좀, 성남시 공무원들이 검색어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무원들이 한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그러면 그 기자하고 통화해 보셨어요? 그 이후에? 너 왜 나 인터뷰 안 하고도 인터뷰 했다 그러고, 환자를 인터뷰한 지인이 있을 수가 없는데. 제가 문자를 보내봤죠. 그 지휘 라인에. 네. 그랬더니 아주 기분 나쁜 표현을 해서,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왔어요. 원래는 미안합니다. 그럼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아이고, 뭐, 우리 취재를 하다 보니까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왜냐면 술도 한번 사줬으니까. 좀 친하게 지내보자고. 담당 기자한테는 전화 안 해보셨고. 거긴 안 하고, 이제 데스크 가까운 쪽으로. 담당 기자는 성남시 담당인가 보죠. 담당이죠. 예. 오늘 뭐 시장실에 막 쳐들어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본인이 직접? 네. 그러면 만나셔. 그걸 만나요. 그걸 만날 가치가 없어서. 연락했더니, 아니, 뭐 그런 거 오독하느냐. 들었다는데 뭘 그러냐. 이런 태도를 보여서. 그래서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금은 정정하고 사과해라. 안 하면 메르스 괴담 신고센터에 신고했거든요. 고소 안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괴담 신고센터에 신고를 했. 그 다음에 괴담일보라고 제가 칼로. 그 사진에 보니까 손만 나왔던데. 그렇죠. 그거 누구 손입니까? 그 공무원 손이에요. 법적인 해결을 보려고 하신 건 아니네요. 아니, 이제 오늘 이제 또 정정보도 청구 소송 내놨죠. 소송을 하셨고. 계속 합니다, 제가. 그 칼 많이 주셨어요. 제가 끝장을 봅니다, 끝장을. 비록 작지만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왜냐하면 정말 아주 사소한 거긴 하지만요. 뭔가 일을 저지르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짓 하면 혼난다. 그리고 이게 길게 보면 정말로 뿌린 대로 거두는 사회 있잖아요. 그런 사회 돼야죠. 그런 사회가 훌륭한 사회죠. 그 같은 환자분에 대해서 중앙 썬데이는 직접 인터뷰한 기사가 실명 공개됐어요. 그건 황당무계하죠. 그렇죠. 이제 한 발 더 나갔죠. 그러니까 왜 환자의 사는 아파트 단지를 공개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이름, 나이, 얼굴까지 내버렸어요. 근데 사진까지 나와요. 사진까지. 이게 사진 막 돌아다닙니다. 그 왜 간호사들이 붙이고 다니는 그 증명사진 있잖아요. 간호복 입고. 네. 근데 그 가족들이 그걸 보고 화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항의를 해가지고 중앙 썬데이 기사는 내렸는데 뭐인가 뭐 이상한 데는 계속 그걸 쓰고 있고 가족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화가 나가지고 또 댓글에다 제 페이스북 댓글에다가 정말 너무 나쁜 사람들이다. 이재명이 한글로 치면은 95점, 정부는 빵점 이런 써나가 제가 또 아니 뭐 하여튼 카타칼로 열심히 그렇죠. 유용합니다. 한 가지 더. 네. 공공산후조리원 이슈가 터졌어요. 네. 아세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사건입니다. 저번에 여기서도 그 얘기 하다 그쵸? 말았죠. 예. 그때는 근데 공공산후조리원을 내가 열겠다. 네. 열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보건복지부가 그걸 막고 있어요. 근데 저는 보건복지부 내에 그 스파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을 지원하는. 오,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면은 보건복지부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잘난 척한 기회를 지금 이렇게까지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무상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복지부의 원안 수용을 촉구합니다. 물론 길게 했어요. 길게 했는데. 무슨 영상 클립이 절반이 자막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내용이 끝이에요. 내용이 끝인데, 사실 저 얘기만 들으면 되거든. 근데 제가 이제 저걸 보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보건복지가 그렇게 바본가. 사실은 기초단체장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막 싸대기를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리고 너무나 이쪽은 말이 되고 저쪽은 말이 안 돼요. 이게 자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왜 이런 바보 짓을 하고 있지? 왜 시장님에게 잘난 척 할 기회를 이렇게 많이 주지? 라고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일단 잘난 척 해보시죠, 먼저. 그야말로 웃기는 거죠. 저도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들어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하수인이거나 부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독립된 지방정부란 말이에요. 네. 규모가 적지만. 네. 그게 이제 지방자치고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그걸 통해서 나라 전체가 유기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력하는 네, 거죠. 협력하는 네. 그런 건데 이 복지부나 정부 기관들이 생각이요. 그 성남시장을 자기 부하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발표한 문안에 보면 공식 보도자료 이렇게 돼 있어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타당하냐 안 하냐는 시장이 판단한다. 복지부 장관은 성남시장 하고 싶은 거냐? 다 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얼마나 잘난 척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 제가 뭐 지원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성남시에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교부금을 받는 거나 이런 것도 아니죠. 네, 아껴서 딴 데 안 쓰고 요거 하겠다고 하는데 세금 더 거는 것도 아니고 빚낸 것도 아니고 정부 지원 요청한 것도 아니고 살림을 알뜰하게 잘 살아가 요거 한번 해보겠다는데 요거 하지 말고 딴 거 하라고 시킨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또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출산 지원금을 늘려주라요. 산후조리원은 안 되는. 산후조리원은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발생해서 지역적 불균형이 생긴다. 성남이 좋은 성남이 잘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간단하면 성남이 잘하면 다른 도시 승질낸다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지역도 있으니까 아예 하지 마라. 예. 다른 데가 못하는 거 너 하면 안 된다 이거 안 하고. 두 번째 산모 간 불균형 얘기했어요. 똑같은 산모인데 누구는 50만 원 받고 누구는 2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무상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되겠냐. 차이가 생긴다. 차이를 두라면서 똑같이 하지 말라며. 선별복지. 정부가 일반 얘기한 보편복지 선별복지. 하지 말라며요. 똑같이 하면 안 된다면서. 생각해보시면 애들 밥 주는 문제, 그렇죠? 무상급식 문제에 있어서는 부자는 밥 주지 말래네. 이게 정부의 방향이거든요. 방침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거기 말을 맞춘 하시죠. 거예요. 네.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같은 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영역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서 250만 원 정도 혜택을 받게 하고 그러지 못하는 한 80% 이상은 50만 원씩 주다가 60, 70, 80, 90, 100 이렇게 늘려나가겠다고 했는데 왜 차이를 두냐 이거예요. 갑자기 보건복지부가 보편복지론자로 돌려내버린 거예요. 이유가.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민간 산후조리원 있잖아요. 몇백만 원씩 하는데 네. 거기를 비싸서 못 가는 불평등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걸 이용하래요. 민간 산후조리원도 이용자가 61%밖에 안 되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면 어떡하냐? 라고 돼 있어 문서에. 아 그래요? 그럼요. 아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그래 나와. 보건복지부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조리원도 61%밖에 이용 안 하는데 경영을 걱정해 주는 거예요? 경영 걱정해 주는 거죠. 메르스로 국민이 미친 거 죽더라도 삼성의료원 영업 안 될까 봐 걱정해가지고 공개 안 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아니 여기 보건복지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겁니다. 경제부처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지역 경제가. 그러니까요. 근데 보건복지부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보건복지부가 왜 그 장사하는 산후조리원을 걱정해줘요. 여기서 공짜로 하겠다는데 공공으로.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난 척하러 나오면 아싸! 찬스가 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이 안 된다고 첫 번째 말하신 지역과 불균형. 못하는 지역도 있으니 니네도 아예 하지 말라는 그렇습니다. 논리잖아요. 돈을 주더라도 산후조리비로 주지 말고 출산 축하금을 액수를 늘려주라 이렇게 문서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후조리는 죽어도 안 된다. 똑같은 돈을 줘도 산후조리비라고 주지 말고 축하금이라고 주는 걸 늘려라 이렇게 나와요.
성남시가 너무 살기 좋은 곳이 돼서 인구가 과밀하게 될까봐 뭐. 그런 걱정도 있을 것 같고. 편집! 아니, 이게 정상적인 보건복지부면 여기가 잘하는구나. 여기를 본보기로 장려해야 되겠다. 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근데 모든 그쪽의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모든 지역이 똑같이 하기 전까지는 이래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기 경쟁을 시키는 거거든요. 작게 쪼개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 간 특색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좋은 잘하기 경쟁을 해서 좀 더 나은 나라가 되자고 하는 게 지방자치제도인데, 다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좋은 쪽으로 다르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소위 하향평준화 하라는 다 거거든요. 못해라, 이거 다 이게 못해라. 그래서 민변 소속 변호사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응? 이거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이거 위헌이다. 저도 그래서 법률 검토하려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소송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정부 부처가 지자체 권한을 침해했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그래서 사실 사회보장기본법에도 승인 허가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협의하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등한 정부 기관들이기 때문에. 왜냐면 부하가 아니니까. 근데 이 협의하라고 돼 있는 조항을 악용을 해가지고 승인 권한으로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치 너 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자면 어쨌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성남시에서 중앙정부의 돈도 받지 않고 살림을 아껴서 재원을 마련한 다음에 그 돈으로 민영 산후조리원 비싸서 못 가는 분들에게 우리가 공짜로 산후조리원이 있게 해줄게요. 공짜 아니라니까요. 세금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짜 아니다. 그렇지. 웃어 넘겨야지. 자, 박수 그만 쳐!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데 니네 그렇게 잘하면 안 된다. 니네 그렇게까지 잘하면 안 돼. 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다른 장사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다른 동네는 못 따라 하잖아. 그리고 모든 산모들이 똑같이 받지 못하는데 그걸 하면 어떻게 해. 이런 이유를 대는 거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이 잘하는다는 소리 듣기 싫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럴 때는 워낙 카타가 작기 때문에 네. 사실 내버려 두면 되는데 레벨도 많크는데 자꾸 칼을 벼러주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가끔씩 미끼를 던지기도 하죠. 미운 짓을 골라 해가지고. 누가 그래서 써놨더라고요. 이재명은 가끔씩 매를 본다. 아, 그러니까 정부에 가가지고 때려봐.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딱 느낌이 그렇게 가게.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네. 싹 그런 느낌이 들게. 저거 한번 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 들게. 약을 막 올린 다음에 때리면 벌떡 일어나. 그리고 나 때렸다고. 제가 전에 검찰청에 이제 강제로 불려갔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친한 친구들은 알아요. 근데 그걸 강제로 불려갔는데 네. 저를 종북 자금줄이라고. 저번에 왜 청소 용역 회사에 제가 이 청소 일거리를 줬기 때문에 그게 뭐 통진당에 흘러 들어가서 뭐 종북 자금줄이다 이래가지고 맨날 그렇게 엮었어요? 네, 뭐 계속 그렇게 엮어서 뭐 채널 A부터 열심히 방송을 했죠. 그래서 제가 종북인이 됐는데 그거를 조사하겠다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이러고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날로 제 종북 얘기를 끝내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종북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되는데 저는 보건복지부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지? 제가 세월호는 국정원 소유로 확신한다. 확신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내가 소유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난 그렇게 믿는다고. 네.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그걸 누가 고소를 하더라고요. 했어요? 네. 확신했는데. 아니 그때 이걸 이긴다고 그러셨잖아. 이렇게 하면 법적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환 조사도 안 하고 무혐의 처분 통지서 받았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르면 간다. 죄가 안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막 믿지도 못하냐. 하나님도 믿는데. 난 여전히 그렇게 믿어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빨리 내버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박원순 시장님이 낫나요? 본인이 낫나요?
최근에 갑자기 비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전에도 말해요. 전에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아빠가 제가 낫죠. 왜 본인이 낫습니까? 잘생겼. 아니 뭐 그건 좀 일단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진짜인 줄 안다니까 박수 치지 말라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좀 신형이다. 신형 신형? 박원순 시장 구형인가요? 구형 7년 구형인가 그럴 거야 아마. 신형이요. 연식이 더. 연식에. 또 다른 거는요? 뭐 그거 말고 얘기하면 제가 혼날 것 같아서. 아니 그래도 이제 보니까 요거는 박원순 시장이 나보다 아직 잘하는 것 같고 요건 내가 나은 것 같은데? 뭐 다 저보다 잘하시죠. 잘하시고 칼이 크니까 예. 거기는 칼을 조심해야죠. 시장 박원순 시장은 거기는 최소한 뭐 장팔 3호 정도는 되니까 우리는 뭐 커터칼이고 그 비교하면 안 되죠. 아니 네. 그건 지혜에 관한 것이고 본인 개인적인 능력에 관한 거예요. 네, 능력이야 그분이 뛰어나죠. 제 사부의 사부. 저보고 이 커터칼 만들어 주신 분이 그분이세요. 제가 2012년에 제가 귀찮아가지고 SNS 안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꾸 하라는 거예요. 성남에 놀러 오셔가지고. 아이고 귀찮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한 수 팁을 가르쳐 줬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처리하면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게 SNS예요. 그 지금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죠. 지금 팔로워가 몇 명이나 되시죠? 팔로우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비교하시려고. 성남시장 다음 코스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2018년에 임기가 잠깐만. 끝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은 2017년이고 대선은 무슨 그다음- 대선 얘기를 지금 꼴찌라니까 지금 대선 얘기 흥분하고 계십니다. 흥분하고 그다음에 2022년에 이제 다음 대선이 있고 한 4년 정도 대선 공백인가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대선은 지금 2000 다음 뭡니까 다음 성남시장 다음 제가 성남시장- 우리 총수님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한 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지사는 절대 대통령이 못 됩니다. 왜 그러냐? 예, 그럼. 우리는 행정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서울시장은 특별시장이에요. 네. 시장. 네. 저는 그냥 시장.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되게 큰 차이가 있는데 도지사는 네.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시장 군수가 행정을 하고 도는 상부 관리 감독기관 비슷한 역할을 해요. 도지사가 직접 하는 행정 소방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하실 일이 없어가지고 소방 쫓아다니다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직할 공무원이 행정을 하는데 소방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택시 운전하고 다니셨잖아요, 주로. 왜냐하면 본인들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 남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MOU 하러 다니세요. 연정 얘기하시고. 왜냐하면 도지사 이름으로 하는 행정을 하지 않고 시장 군수가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서울시는요, 시장이 행정을 하고 구청장은 일종의 행정 보조기관이에요. 그래서 서울시는, 광역시, 서울시 이런 데는 시장이 행정을 하기 때문에 시장 이름으로 뭔가를 합니다. 근데 성과가 나는 거예요.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근데 도지사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소방밖에 없기 때문에 전화밖에 못하는 거예요.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입니다. 예. 관등성명이 뭐예요? 이런 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 도지사는 안 하신다는 얘기고. 그건 모르죠. 자꾸 미리 하지 말라니까요. 이게 본인의 다음 코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시장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은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 뭘 정해놓고 해본 일이 별로 없어요. 큰 길에서는 뭐 내가 사회에 기여한 역할, 그야말로 제가 겪었던, 저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때도 시간 때려보려고.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이 공장에 다닐 때도 하도 맞아가지고 군복 입은 아저씨들한테 하도 맞아서 나도 군복 입은 그 아저씨처럼 관리자 돼야지. 연구한계 검정을 시작한 일입니다. 공부해야 되겠다. 검정고시 출신이세요. 하여튼 이런 사회를 좀 바꾸자. 근데 그 길은 변함이 없는데 시민운동을 할 거냐, 정치를 할 거냐, 아니면 인권운동을 하는 변호사를 할 거냐, 아니면 판검사를 할 거냐, 이런 결정을 할 때도 뭐든지 그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길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미리 정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미리 정해놓으면 스텝이 꼬입니다.
현재 상태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돼요.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닥친 대로 살긴 살아야 닥친 대로, 되는데. 맞아요. 가다 보면 최선을 다하면 그 넓은 폭의 길 속에서는 길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약간 비틀비틀할 때가 있더라도. 근데 이걸 딱 정해놓잖아요. 그럼 현재를 미래의 개인적 욕망이 맞추게 되기 때문에 자꾸 꼬여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대통령 별로 시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꼬리를 잡아서 얼마든지 몸통을 넣을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커터 칼라도 얼마든지 세상을 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남시장 계속할래, 대통령 할래 하면 성남시장 하실 겁니까? 대통령 해야죠. 그러니까 그건 못 돼서 하는 얘기고요, 아직. 사고를 더 치실 게 남았습니까? 사고라고 하긴 좀 어렵고, 저 기본소득, 그러니까 청년배당, 그거 한번 지금 해보려고 용역 중이에요. 벌써 이제 그거- 공격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도 얼핏 들었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개념인데 이거 뭐랄까요? 빨갱이라고 공격당할 것 같던데. 제가 그러면 그러려고 그러죠. 제가 역습에 좀 능한데, 일단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부터 말씀해 주셔야지. 뭔지. 청년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거예요. 직업이 있거나 없거나 뭐 기여를 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이게 소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 사회의 공동의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똑같이 나눠 가질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석유가 난다. 또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토지라고 하는 생산 수단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다.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문제는 좀 차치하고 그런 데서 생기는 소득을 공평하게 나눠줘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이제 기본소득 개념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일도 안 하는데 왜 젊은 애들이라고 해서 돈을 주는 거야? 네. 딱 이렇게 역공을 당하게 돼 있는 개념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미 뚫렸어요. 그걸 예를 들면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특정 계층을 상대로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미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지만 65세가 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소득이죠. 근데 저도 거기까지는 기본소득 개념이 이미 들어갔다고 네. 생각하지만 65년 동안 노동을 하고 자손을 생산하고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데 만약에 15세다 혹은 네. 25세다 아직은 특별히 사회에게 이들이 기여한 바가 없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주는 거 아니야? 라고 딱 공격당할 거란 말이죠. 반대로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변했잖아요. 이 청년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결국 이 청년층이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데 이들에게 자기 개발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들을 좀 더 훌륭한 자원으로 만들어야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는 훨씬 더 풍요로운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선투자할 거냐, 후에 나눠 가질 거냐. 예를 들면 총수님 말씀 65세 이상 고생했으니까 주자. 좀 동의하죠. 근데 젊은 세대가 지금 취업도 못하고 뭐 담배 사피다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문화 활동을 하거나 최전의 자기 개발을 할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하다못해 한 달에 1년에 10만 원이라도 주면 아니 책이라도 좀 사봐라 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술 먹고 놀면서 자기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나쁘게 예를 들면 저는 공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사회에 우리가 한 번은 얘기해야 될 주제잖아요.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먼저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이미 100년도 전에 등장했던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서부 시대에 땅을 막 나눠줬잖아요. 땅을 나눠줬는데 그러면서 젊은 세대한테 지금 말씀하신 기본소득의 개념을 줬다고요. 왜 그랬냐? 이게 이제 이 땅은 사실은 전체의 땅인데 그 땅을 특정한 애한테 줬다. 그러면 그 젊은이가 앞으로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간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젊은이로부터 기회를 뺏어서 네가 그 땅을 경작하고 있으니 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젊은 세대한테 돈을 나눠줬다고요. 그러면서 등장한 개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시장님이 지금 20대들에게 성남시에서는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서 주려고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요거 시작하면 논란이 꽤 될 것도 같아요. 얼마나 주실 생각이 있으신데요? 아니, 그거는 이제 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한계 연령, 그러니까 20세, 21세 하는데 보통 한 10,000명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100만 명이니까요. 네. 예를 들면 10개 연령층을 준다. 예를 들면 뭐 19세부터 29세까지, 네. 20세부터 29세까지 이렇게 하면 10만 명 되잖아요.
네. 1년에 10만 원이면은 100억이죠. 그렇죠. 한 달에 10,000원 정도면 100억이 필요하고 5만 원이면 500억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저희가 기초연금 주는 거에 성남시 부담금이 40%인데 네. 기초연금 나라에서 다 주고 있는 줄 아시죠? 저희가 덤탱이 써가지고 40% 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방자치 죽이는 건데 하여튼 거기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거죠. 기초연금만 해도 20만 원씩 하면 240만 원 한 1년에 65세 이상 다. 그런데 한 10개 연령층 정도를 1년에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이래 봐야 1, 200억 밖에 안 되는 거죠. 좀 더 저희가 재정 확보하고 낭비 요인 줄이고 하면 1년에 한 20만 원씩 뭐 실업자인데 한 20만 원이라도 받아서 책이라도 볼 수 있다면 좋을 거다. 그리고 그 전에 이거를 현금으로 안 주고 사용 시간이 제한된 상품권으로 주려고 그러죠. 지역 화폐로. 쓸 수밖에 없게. 저축 못하게. 그리고 동네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성남 그 골목 상권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대형 마트 못 씀. 이렇게. 성남 사랑 상품권을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화폐. 네, 지역 화폐죠. 시한부 지역 화폐. 네, 지역 화폐. 그래서 왜 시한부를 주냐면 그거를 사실 돈이 돌아야 되는데 계속 쟁여놓을 수 있잖아요. 창고로 들어가면 안 되죠. 네. 삼성 창고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환감성이 있으면은 돌려가지고 딴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한을 정하고 지역 경제가 네. 회전이 가능하게 되죠. 그렇게.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사업이 이거 말고도 이미 있어요.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거의 10만 원씩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드리면 또 안 되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띠두르고 금년개도 다니시고 동네 집 앞에 쓰레기 줍고 뭐 이런 거 하면 10만 원씩 드리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어요. 35억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르신들이 다 성남에 이사 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성남으로 이사 가자 이게 유행이에요. 아, 이거 집값 오르기 전에 빨리 총수님들 성남으로 이사 오라니까요. 여기 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이사 오세요. 중요하다니까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정치인에 의해서 제시된 적이 없어요. 그죠? 네, 처음이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공격받기 딱 좋은 공격하라고 하는 거죠. 공격하라고. 언제쯤 나옵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이제 용역 중이어서 이제 올해 내년 정도에 이제 국제 학술대회도 좀 하고. 그럼 너무 오래 있다가 터질 사건이고, 그럼 올해 하반기에 터질 사건은 없어요? 그 왜 그래 그런 걸 싸움을 즐기세요? 옆에서 보는 게 원래 물구경, 싸움 구경, 불구경이 3대 구경거리라고 싸움 시키려고 그러시는데 내년은 좀 이를 겁니다 아마. 논의가 좀 더 필요하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논의가 좀 확대돼야죠. 공감도 넓히고 간 다음에 해야지. 그냥 덜컥 주면 미쳤다 이런 소리 들 가능성이 많아요. 혹시 내가 오늘 나가면 꼭 이 얘기는 하고 해야지 준비하신 거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물어보는 거 한번 대답해 드리려고 그랬더니 있으면 바로 끝내려고요.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우리 방청객 저한테 뭐 이 메시지도 보낸 분들 계신데 그분들 질문 한번 그러면 어쨌든 그 직접 행정하는 시장님이시니까 여기서 질문 2가지만 받아서 저희가 시장님 답변하시고 편집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네, 이재명 시장 꼭 궁금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예를 들면 중요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국민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히 사법부야 원래 뭐 독립돼 있으니까 좀 논외로 하더라도 저는 검찰총장 그러니까 수사권 최고 책임자 이건 좀 직접 뽑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이게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게 제대로 서야 나라가 질서가 잡히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서 또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는 순간에 그 사회는 망합니다. 마지막 보루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만큼 중요한 게 소위 사법 권력인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얘기보다는 일단 정치라도 어떻게 좀 그래야 될 상황이니까요. 국회의원 하실 생각 있어요 혹시? 별로 없어요. 시장이 훨씬 재밌습니까? 인생을 재미로 삽니까? 국회의원을 해본 적 있어야지.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은 감시 견제 활동을 하는 집행을 하지 않죠. 집행을 하지 않고 300분의 1이죠. 근데 행정 책임자는 자기가 직접 다 책임을 지고 할 뿐만 아니라 100%를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의회 견제를 받지만 성남시에 국회의원 하시던 분들이 시장을 하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제가 국회의원을 합니까? 질문이 나중에 생각나시면은 꼭 팔로우를 해주시고. 네, 트위터로 쓰시면 제가 답을 다 해드립니다. 네. 이분이 시간이 많아요.
실제 많아요. 예. 제가 경기도 이제 방역 관계자한테 그 이재명 시장이 이 신상을 상당 부분 공개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성남시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많았다. 경기도하고 성남시가 티격태격한 것은 정보 공개를 어디까지 하느냐였다. 근데 이재명 시장이 지난 6일에 페이스북에 삼성 서울병원 감염자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 같은 이런 동선을 공개를 했다. 메르스 환자가 미용실 목욕탕을 가고 길을 걷고 버스를 탔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까지 접촉자로 볼지에 대해서 역학 조사관들은 결정을 내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전문적인 과정이다. 그런데 이걸 이재명 시장이 했듯이 중간에 발표해버리면 굉장히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관계가 없는데도 이 동선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병원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검사가 꼭 필요한 사람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잘못하면 큰 사고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까지는 비판이죠. 그런데 이재명 시장 사정도 이해는 한다. 처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너무 정보를 안 밝히니까 이 정도 충격파를 던지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이 깨지지 않겠다.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생각이고요. 저희는 여기서 우려하는 문제를 다 예방을 해놨어요. 또 잘난 척할 희망이 게 많았어. 대한민국에 성남만 한 거예요. 저희가 전용 메르스 검사 상담소를 별도 운영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열 환자 자체를 아예 다 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쓰리 쿠션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환자가. 여기 갔다 거부하니까, 안 돼. 사실상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한 개를 통째로 비워가지고 열 환자 전용 메르스 검사 진단소를 운영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민간 검사기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정부의 의존 안 하고 저게 독자적으로 검사 다 했어요. 지금까지 85건 검사했습니다. 다 문제는 이제 음성이었죠.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우후 몰려올 거다. 그냥 우후 몰려올 자리를 만들어 놓고 우후 몰려오게 하면 되잖아요. 네. 저희는 독자적인 상담소 운영하고 독자적인 검사 시스템 만들고 의료진 파견해서 다 하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남 조용하잖아요. 저쪽 경기도에서 걱정하는 거는 전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은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맞아요. 전문가들은. 그런데 그런 건 전문가가 절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 전문가가 그로 인해서 발생할 비용이나 혼란이나 그 자원의 분배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단 말이지. 바로 그거예요. 그건 정치적 결단의 그러니까 영역이에요. 그게 정치가 결정할 일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리조트 하나 비었어요. 이 사태, 한국에서 이런 사태 벌어지자마자 리조트는 병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리조트 주인도 혹은 병원장도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 정치가 해야 되는 거야. 야, 리조트 비워. 그것처럼 뭐 하나 비운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 정치가 결정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정치적 결정 안 한 겁니다. 정치인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기도는 직접 관할하는 보건소가 없다니까. 다 시장 군수가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난 척 하려고. 본인이 꼭 나와가지고 지금 한참 해주고 있는데. 한참 해주고 있는데 카타칼 못 써가지고. 어쨌든 정치인이 할 일을 한 거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러게요. 그거 하라고 있는 자리인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인데 보건복지부가 복지하라고 그러는데 복지하겠다는데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장사 걱정해주며. 장사 걱정해주라고 있는 부가 아니거든, 보건복지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은 기자가? 네. 같은 기자의 같은 이제 데스크 라인. 그래서 근데 내용이 아주 황당무계한 게 지금 임종도 못 하고 있잖아요. 메르스 격리가 그렇죠. 되면 가족도 못 만나고 가족도 있죠. 못 만나고 유언도 못 듣고 이러는데 그 기사가 그 환자 간호사를 만나서 들었더니 이재명이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환자 간호사라는 거는 환자의 직업이 간호사. 네, 간호사라는 것도 환자를 직접 자기들이 만나서 밝히고 네. 지인이 병문안을 했더니 이재명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리고 뭐 시장한테 얘기했더니 시장은 61번 환자라고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제 인터뷰도 전화 받은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환자하고도 인터뷰를 했고 환자를 병문안한 지인을 인터뷰했대요.
아, 환자를 병문안 지인 인터뷰했다 그러면서 막 소설 쓰고 그리고 시장님하고도 그다음에 직접 인터뷰를 했다고? 저한테 인터뷰했다고 또 다운표 쳐가지고 발표를 하고 시장님 그래서 전화 받으신 적이 없는데. 물론이죠. 그래서 제가 환자 가족하고 제가 시장님 워낙 말이 많으시니까 또 이렇게 공격을 공격의 이 예리함이 많이 사라지신 것 같아요. 제가 받을 테니까 계속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 썼길래 제가 그 환자 가족 남편분 지금 뭐 인터넷이나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분하고 계속 통화를 하는 사이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지 몰랐던 거지. 아, 그 남편 설마 원수 사이일 거다라고 추측을 했던 것 같아요. 저하고 바로 통화하는 사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알던 아니 전혀 아, 제가 이 발표를 하고 나니까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네, 가족이니까. 제가 사는 단지 그 네. 발표는 6월 6일 발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아파트 이름까지 밝히셨던. 아파트명 단지를 밝혀준 거죠. 그렇죠. 왜냐면 예. 그래야 다른 단지가 좀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항의 전화가 왔길래 제가 설득했고 본인도 동의했어요. 어떡하냐. 젊은 분인데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냥 창작을 막 했길래 제가 바로 확인해봤죠. 진짜냐? 이랬더니 아니래.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남편분한테 직접 물어보셨군요. 네, 그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만나냐? 나도 못 만나는데. 그리고 자기 확인해보니까 아니라더라. 그래서 제가 알았죠. 아, 사기구나. 창작 일보구나. 그래서 제가 가진 카타칼. 그걸로 막. 전쟁만큼 무서운 거죠. 국민을 역병이나 전쟁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그 나라 통치 책임자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역사를 보면 역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네, 전쟁보다. 그래서 국방만큼이나 소위 중요한 게 이제 역병 방어 체계죠. 근데 거기 당연히 대통령이 제 최고의 책임이고요. 나머지 한 10% 중에 10분의 1 중에 또 책임을 나누는 복지부 장관, 복지부, 그야말로 복지부동부 여기 책임 제일 크고. 왜 웃어서 안 재밌는데? 아니 아직 안 재밌는데. 약간 제가 흥분 상태라는 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열받는 게 있어서. 네. 복지 후퇴부라고도 저희가 부르는데 하여튼 거기가 쉽게 웃어주지 마요. 또 열등감 느끼시는가 봐요. 경쟁의식과 열등감. 약간 그렇죠. 네. 근데 국가의 책임이 가장 크고 민간 병원들은 이제 도의적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이 그러면 되겠냐. 소위 기업 윤리에 가는 거거든요. 그건 윤리의 문제다.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돈 들어가는 음압병상 이런 거 유지 안 하는 거 그거 크게 비난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국가가 공공의료 시스템을 다 망가뜨려 가지고 특히 소위 발병된 감염된 분들이 여기저기 막 다니면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동선을 그래서 피하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숨기는 겁니다. 삼성병원이 감염원으로 확인이 돼서 하루에도 뭐 수천 명이 들락거리는데 그걸 숨겨놓으니까 계속 들락거리잖아요. 감염원에 국민이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까지 왔기 때문에 제일 책임이 큰 건 민간은 어차피 돈벌이 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지만 법적인 책임이나 정책 책임 묻기는 어렵다. 그게 자본주의 시스템이니까요. 근데 이거를 책임지라고 국민이 세금 내고 고난을 맡겨놨는데 그 역할을 전혀 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특수한 소수계층 돈벌이 하기 쉬우라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 그래서 국가의 책임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 책임져야 됩니까? 뭐 방식이 다양할 텐데 제가 얘기하면 조금 그거 뭐 각자 상상하시죠. 뭐. 하여튼 저는 뭐 90% 어디를 빠져나가시려고 지금. 저도 좀 뺀질거리고 피해보려고 그러죠.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요? 만약에 시장님이 이런 실수를 했다. 그럼 어떻게 실수인지 실력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정도 실수는 안 합니다. 이건 사실 관심만 가져도 이렇게 실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관심만 실력. 가지고 있으면 결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었다. 예를 들면 제가 이걸 가지고 세월호의 사촌 동생이거나 아니면 세월호의 가면을 쓴 다른 세월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자 또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지키도록 국민을 지키라고 주어진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국민들을 괴롭히면서 특수한 소수의 돈벌이를 위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희생시킨다. 위험에 노출시킨다. 이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비밀주의를 유지해서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할 때 확 먼저 치고 나가시지. 왜 박원순 시장이 치고 나간 다음에야. 너 역시 언론을 분석해도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로?
제가 6월 3일 날 공개를 했거든요. 왜 아무도 몰랐죠? 아, 신문을 잘 보면 나와요. 우리- 그리고 특히 신문을 보지 말고 SNS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들 6월 6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삼성의료원을 공개한 날. 아, 삼성의료원을 공개한 날이고 환자가 발생해서 우리 동네에도 이런 환자가 발생했다. 이건 삼성의료원에 다니는 의료 전문가다. 이걸 알려준 거고 그 이전에 저희는 어느 병원 다 공개해줬죠. 6월 3일부터. 병원을 공개했다고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페이스북 뒤져보세요. 6월 3일 날 있습니다. 맞잖아요. 아니 그런데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게 페이스북 혼자 쓰는 건 아니잖아요. 아, 거기 이제 뭐 보도도 되고. 물론 절대로 메이저 언론이나 이런 데 안 써주죠. 인터넷 언론 이런 데 조그만하게. 그럼 제가 그 막 SNS, 트위터로 막 퍼날르고 이렇게 해서. 아, 너무 적나라하게 버려요.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니까. 어쨌든 본인이 먼저 하셨어요? 아, 그럼요. 그리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 삼성병원 발표 못하고 D병원 하실 때 제가 삼성의료원이라고 콕 찍어줬습니다. 저도 꽤 용기 내서 한 거예요. 왜냐면 D병원이라고 다 부르잖아요. D병원이 뭐예요 도대체? 삼성인 줄 다 알 때 더러운 병원이냐? 아, 이거 청순이 보니까 막 말이 막 나와요. 이렇게 해서 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랑 놀다가. 제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렇게 공개하고 나서 또 국민일보하고 한판 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문화일보. 문화일보. 진짜 문제 있어요. 문화일보지 참. 문화일보. 네. 예. 내용을 알려주세요. 내용을 이제 제가 어느 날 문화일보하고 사이가 좀 안 좋잖아요. 그 전에도 뭐 자주 이제 뭐 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오보를 해서 뭐 산후조리원 하는데 1년에 300억 든다고. 분명히 내가 4년 동안 300억 든다고 써놨거든요. 네. 근데 매년 300억 든다고 써가지고 또 공짜 시리즈인가 뭐 이렇게 쓰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죠. 그래서 제가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제가 가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요만한 칼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카타라고 하죠, 카타. 그렇죠. 남들은 막 청룡원을 또 들고 다니는데 우리 네. 청수님은 뭐 패도 정도는 되는 거죠. 저는 막 요만한 거. 딴지일보가 패도 정도 된다고 보고 저희는 요 조만한 카톡. 근데 이걸 가지고 그걸 제가 대신 자주 쓰시잖아요, 자주. 엄청난 칼이 작으니까 막. 그럼요, 맞죠. 네. 그랬더니 그쪽에 반응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가 언론 중재도 내고 그랬더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정정 보도 안 하고 그냥 반론 보도하면 안 되겠냐고 전화 왔길래 제가 쿨하게 그랬죠. 됐다고 막 그냥 치화해줄게. 딱 끝냈어요. 네. 조금 미안한 기색을 보이길래 그리고 술 한잔 했어요 제가. 또 쓴 거예요 이번에. 같은 기자는 아니죠. 같은 기자. 내가 찾아봤더니 기초단체장 중에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포함된 건 최초예요. 기초단체장이면은 저 광역시 단위에서는 구청장 그렇죠.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도지사급 정도 되면, 그것도 경기도지사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이나 도지사급 되면, 다음 행보로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을 정도. 왜냐면 국회의원 거치고 난 다음에 그걸로 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국회의원도 안 거치고, 국회의원이 떨어졌죠, 아마? 일부러 안 거친 게 아니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나서 기초단체장 최초로 대선 후보에 포함됐어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 결과 꼴찌를 했죠. 이재명 시장님 모시겠어요? 잘 계셨어요? 여전히 지금 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계속 당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청수님한테. 파파이스에 나오신 이후로 그 이후로 급격한 인기 상승. 그 사실입니다. 네. 갑자기 작살내기 때문에 네. 제가 이름이 작살제명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대선 후보에 최초로 포함되고 몇 프로 나왔죠? 1%. 근데 두 번째는 2% 나왔다니까요. 구청장이 대선 후보에 되는 거 보셨어요? 포함되는 거? 포함됐다. 이 꼴찌라도. 꼴찌 강조하지 마세요. 꼴찌인데 어떻게 해요, 근데? 아직은 꼴찌. 아직은. 자, 제가 모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 메르스 사태죠, 지금. 네. 이 사태 누가 어떤 비율로 각각 책임이 있는 겁니까? 뭐 주체를 나눠주시면 거의 맞춰서. 대통령, 보건복지부, 삼성 이 정도는 들 수 있죠, 최소한. 그 셋 중에 책임을 나누면
대통령이 90%, 복지부 장관 9%, 삼성 1% 이런 정도. 아, 그래요? 네. 왜 그렇게 나누셨어요? 왜 그러냐면 전염병, 소위 옛말로 치면 역병, 반론 보도하면 안 되겠냐고 전화 왔길래 제가 쿨하게 그랬죠. 됐다고 마. 그냥 치화해 줄게. 딱 끝냈어요. 네. 조금 미안한 기색을 보이길래 그래서 술 한잔 했어요 제가. 또 쓴 거예요 이번에. 같은 기자는 아니죠. 같은 기자죠. 같은 기자가? 네. 같은 오. 기자의 같은 이제 데스크 라인. 그래서 오. 근데 내용이 아주 황당무계한 게 지금 임종도 못 하고 있잖아요. 메르스 격리가 그렇죠. 되면 가족도 못 만나고. 가족도 그렇죠. 못 만나고 유언도 못 듣고 이러는데 그 기사가 그 환자 간호사를 만나서 들었더니 이재명이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환자 라고- 간호사라는 거는 환자의 직업이 간호사. 네, 간호사라는 것도 환자를 직접 자기들이 만나서. 밝히고 네. 지인이 병문안을 했더니 이재명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리고 뭐 시장한테 얘기했더니 시장은 61번 환자라고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제 인터뷰도 전화 받은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환자하고도 인터뷰를 했고, 환자를 병문안한 지인을 인터뷰했대요. 환자를 병문안 지인 인터뷰했다 그러면서 막 소설 쓰고. 그리고 시장님하고도 그다음에 직접 인터뷰를 했다고? 저한테 인터뷰했다고 또 다운표 쳐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래서. 시장님 전화 받은 적이 없는데. 물론이죠. 그래서 제가 환자 가족하고 제가 시장님 워낙 말이 많으시니까. 또 이렇게 공격의 이 예리함이 많이 사라지신 것 같아요. 제가 받을 테니까 계속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 썼길래 제가 그 환자 가족 남편분 지금 뭐 인터넷이나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분하고 계속 통화를 하는 사이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지 몰랐던 거지. 그 남편 설마 원수 사이일 거다라고 추측을 했던 것 같아요. 저하고 바로 통화하는 사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알던. 전혀. 아, 제가 이 발표를 하고 나니까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네, 가족이니까. 제가 사는 단지, 그 네. 발표는 6월 6일 발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아파트 이름까지 밝히셨죠. 아파트명, 단지를 밝혀준 거죠. 그렇죠. 왜냐면 네. 그래야 다른 단지가 좀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항의 전화가 왔길래 제가 설득했고 본인도 동의했어요. 어떡하냐. 젊은 분인데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냥 창작을 막 했길래 제가 바로 확인해 봤죠. 진짜냐? 이랬더니 아니래.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남편분한테 직접 물어보셨군요. 네, 그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만나냐? 나도 못 만나는데. 그리고 자기 확인해 보니까 아니라더라. 그래서 제가 알았죠. 사기구나. 창작 일보구나. 그래서 제가 가진 카타칼. 그래서 지금, 그래서 다음 검색어에 막 한 2주가량 계속 이재명 문화일보 계속 되는 거예요. 제가 없어질만 하면 또 쓰고, 없어질만 하면 또 쓰고. 그 트위터로 막 해버리고. 그럼 또 우리 또 동지,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해요. 리트윗 막 누르고, 살짝 바꿔 또 누르고. 이러니까 계속 검색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문화일보에서 좀, 성남시 공무원들이 검색어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무원들이 한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그러면 그 기자하고 통화해 보셨어요? 그 이후에? 너 왜 나 인터뷰 안 하고도 인터뷰 했다 그러고, 환자를 인터뷰한 지인이 있을 수가 없는데. 제가 문자를 보내봤죠. 그 지휘 라인에. 네. 그랬더니 아주 기분 나쁜 표현을 해서, 뭐 그런 걸,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왔어요. 원래는 미안합니다. 그럼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취재를 하다 보니까 좀 오버한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그러면, 왜냐면 술도 한번 사줬으니까. 좀 친하게 지내보자고. 담당 기자한테는 전화 안 해보셨고. 거긴 안 하고, 이제 데스크 가까운 쪽으로. 담당 데스크 기자는 성남시 담당인가 보죠. 담당이죠. 예. 오늘 뭐 시장실에 막 쳐들어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본인이 직접. 네. 그러면 만나셔. 뭘 만나요? 그거 만날 가치가 없어서. 연락했더니, 아니 뭐 그런 거 오독하느냐. 들었다는데 뭘 그러냐. 이런 태도를 보여서. 그래서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금은 정정하고 사과해라. 안 하면 메르스 괴담 신고센터에 신고했거든요. 고소 안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괴담 신고센터에 신고를 했. 그 다음에 괴담일보라고 제가 칼로. 그 사진에 보니까 손만 나왔던데. 그렇죠. 그거 누구 손입니까? 그 공무원 손이에요. 법적인 해결을 보려고 하신 건 아니네요. 아니, 이제 오늘 이제 또 정정보도 청구 소송 내놨죠. 소송을 하셨고. 계속 합니다, 제가. 칼 많이 주시죠. 제가 끝장을 봅니다, 끝장을. 비록 작지만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왜냐하면 정말 아주 사소한 거긴 하지만요. 뭔가 일을 저지르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짓 하면 혼난다. 그리고 이게 길게 보면 정말로 뿌린 대로 거두는 사회 있잖아요. 그런 사회 돼야죠. 그런 사회가 훌륭한 사회죠. 그 같은 환자분에 대해서
중앙 썬데이는 직접 인터뷰한 기사가 실명 공개됐어요. 났었죠. 그건 황당무계하죠. 그렇죠. 이제 한 발 더 나갔죠. 그러니까 왜 환자의 사는 아파트 단지를 공개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이름, 나이, 얼굴까지 내버렸어요. 근데 사진까지 나와요. 사진까지. 이게 사진 막 돌아다닙니다. 그 왜 간호사들이 붙이고 다니는 그 증명사진 있잖아요. 간호복 입고. 네. 근데 그 가족들이 그걸 보고 화가 엄청난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항의를 해가지고 중앙 썬데이 기사는 내렸는데 음. 뭐 뭐인가 뭐 이상한 데는 계속 그걸 쓰고 있고 이 가족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화가 나가지고 또 댓글에다 제 페이스북 댓글에다가 정말 너무 나쁜 사람들이다. 이재명이 한글로 치면은 95점, 정부는 빵점 이런 써나가 제가 또 아니 뭐 하여튼 카타칼로 열심히 그렇죠. 요용합니다. 한 가지 더. 네. 공공산후조리원 이슈가 터졌어요. 네. 아세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사건입니다. 저번에 여기서도 그 얘기 하다 그쵸? 말았죠. 예. 그때는 근데 공공산후조리원을 내가 열겠다. 네. 열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보건복지부가 그걸 막고 있어요. 근데 저는 보건복지부 내에 그 스파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을 지원하는. 오,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면은 보건복지부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잘난 척하는 기회를 지금 이렇게까지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무상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복지부의 원안 수용을 촉구합니다. 물론 길게 했어요. 길게 했는데 무슨 영상 클립이 절반이 자막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내용이 끝이에요. 내용이 끝인데 사실 저 얘기만 들으면 되거든. 근데 제가 이제 저걸 보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보건복지가 그렇게 바본가. 사실은 기초단체장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막 싸대기를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리고 너무나 이쪽은 말이 되고 저쪽은 말이 안 돼요. 이게 자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왜 이런 바보 짓을 하고 있지? 왜 시장님에게 잘난 척 할 기회를 이렇게 많이 주지? 라고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일단 잘난 척 해보시죠, 먼저. 그야말로 웃기는 거죠. 저도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들어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하수인이거나 부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독립된 지방정부란 말이에요. 규모가 적지만. 네. 그게 이제 지방자치고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그걸 통해서 나라 전체가 유기적으로 중앙정부하고는 협력하는 네, 거죠. 협력하는. 네. 그런 건데 이 복지부나 정부 기관들이 생각이요. 그 성남시장을 자기 부하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발표한 문안에 보면 공식 보도자료 이렇게 돼 있어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타당하냐 안 하냐는 시장이 판단한다. 복지부 장관은 성남시장 하고 싶은 거냐? 다 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얼마나 잘난 척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 제가 뭐 지원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쵸. 성남시의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교부금을 받는 거나 이런 것도 아니죠. 네, 아껴서 딴 데 안 쓰고 요거 하겠다고 하는데 세금 더 거는 것도 아니고 빚낸 것도 아니고 정부 지원 요청한 것도 아니고 살림을 알뜰하게 잘 살아가 요거 한번 해보겠다는데 요거 하지 말고 딴 거 하라고 시킨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또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출산 지원금을 늘려주라요. 산후조리원은 안 되는데. 산후조리원은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발생해서 지역적 불균형이 생긴다. 성남이 좋은 성남이 잘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간단하면 성남이 잘하면 다른 도시 승질낸다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지역도 있으니까 아예 하지 마, 하지 마라. 예. 다른 데가 못하는 거 너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산모 간 불균형 얘기했어요. 똑같은 산모인데 누구는 50만 원 받고 누구는 2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무상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되겠냐. 차이가 생긴다. 차이를 두라면서 똑같이 하지 말라며. 선별복지. 정부가 일반 얘기한 보편복지 하지 말라며요. 똑같이 하면 안 된다면서. 생각해 보시면 애들 밥 주는 문제, 그렇죠? 무상급식 문제에 있어서는 부자는 밥 주지 말래네. 이게 정부의 방향이거든요. 방침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거기 그 말을 맞춘 하시려고. 거예요. 네.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같은 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영역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서 250만 원 정도 혜택을 받게 하고 그러지 못하는 한 80% 이상은
50만 원씩 주다가 60, 70, 80, 90, 100 이렇게 늘려나가겠다고 했는데 왜 차이를 두냐 이거예요. 갑자기 보건복지부가 보편복지론자로 돌려내버린 거예요. 이유가.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민간 산후조리원 있잖아요. 몇백만 원씩 하는데 네. 거기를 비싸서 못 가는 불평등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걸 이용하래요. 민간 산후조리원도 이용자가 61%밖에 안 되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면 어떡하냐? 라고 돼 있어 문서에. 아 그래요? 그럼요. 아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그래 나와. 보건복지부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조리원도 61%밖에 이용 안 하는데 경영을 걱정해 주는 거예요? 경영 걱정해 주는 거죠. 메르스로 국민이 미친 거 아니에요? 죽더라도 삼성의료원 영업 안 된가 봐 걱정해가지고 공개 안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아니 여기 보건복지부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겁니다. 경제부처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지역 경제가. 그러니까요. 근데 보건복지부가 그런 말을 하면 말 안 되는 거죠. 뭐 보건복지부가 왜 그 장사하는 산후조리원을 걱정해줘요. 여기서 공짜로 하겠다는데 공공으로.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난 척하러 나오면 아싸! 아, 찬스가 온 거죠. 네. 그리고 또 근데- 하나 말이 안 된다고 첫 번째 말하신 지역과 불균형. 못하는 지역도 있으니 니네도 아예 하지 말라는 그렇습니다. 논리잖아요. 돈을 주더라도 산후조리비로 주지 말고 출산 축하금을 액수를 늘려주라 이렇게 문서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후조리는 죽어도 안 된다. 똑같은 돈을 줘도 산후조리비라고 주지 말고 축하금이라고 주는 걸 늘려라 이렇게 나와요. 성남시가 너무 살기 좋은 곳이 돼서 인구가 과밀하게 될까봐 뭐. 그런 걱정도 있을 것 같고. 편집! 아니 이게 정상적인 보건복지부면 여기가 잘하는구나. 여기를 본보기로 장려해야 되겠다. 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근데 모든 그쪽의 논리는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모든 지역이 똑같이 하기 전까지는 니네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기 경쟁을 시키는 거거든요. 작게 쪼개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 간 특색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좋은 잘하기 경쟁을 해서 좀 더 나은 나라가 되자고 하는 게 지방자치제도인데 다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좋은 쪽으로 다르게 하지 마라. 근데 이렇게 하면 소위 하향평준화 하라는 다 거거든요. 못해라 이거 다 이게 못해라. 그래서 민변 소속 변호사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응? 이거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이거 위헌이다. 저도 그래서 법률 검토하려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소송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정부 부처가 지자체 권한을 침해했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그래서 사실 사회보장기본법에도 승인 허가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협의하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등한 정부 기관들이기 때문에. 왜냐면 부하가 아니니까. 근데 이 협의하라고 돼 있는 조항을 악용을 해가지고 승인 권한으로 내가 찾아봤더니 기초단체장 중에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포함된 건 최초예요. 기초단체장이면은 저 광역시 단위에서는 구청장 그렇죠.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도지사급 정도 되면 그것도 경기도지사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이나 도지사급 되면 다음 행보로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을 정도. 왜냐하면 국회의원 거치고 난 다음에 그걸로 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국회의원도 안 거치고 국회의원이 떨어졌죠 아마? 일부러 안 거친 게 아니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나서 기초단체장 최초로 대선 후보에 포함됐어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 결과 꼴찌를 했죠. 이재명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계속 당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청수님한테. 파파이스에 나오신 이후로 그 이후로 급격한 인기 상승. 그거 사실입니다. 네. 갑자기 작살내기 때문에 네. 제가 이름이 작살제명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대선 후보에 최초로 포함되고 몇 프로 나왔죠? 1%. 근데 두 번째는 2% 나왔다니까요. 구청장이 대선 후보에 되는 거 보셨어요? 포함되는 거? 포함됐다. 이 꼴찌라도. 꼴찌 강조하지 마세요. 꼴찌인데 어떻게 해요, 근데? 아직은 꼴찌. 아직은. 자, 제가 모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 메르스 사태죠, 지금. 네. 이 사태 누가 어떤 비율로 각각 책임이 있는 겁니까? 뭐 주체를 나눠주시면 거의 맞춰서. 대통령, 보건복지부, 삼성 이 정도는
들 수 있죠, 최소한. 그 셋 중에 책임을 나누면 대통령이 90%, 복지부 장관 9%, 삼성 1% 이런 정도. 아, 그래요? 네. 왜 그렇게 나누셨어요? 왜 그러냐면 전염병, 소위 옛말로 치면 역병은 전쟁만큼 무서운 거죠. 국민을 역병이나 전쟁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그 나라 통치 책임자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역사를 보면 역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네, 전쟁보다. 이게 그래서 국방만큼이나 소위 중요한 게 이제 역병 방어 체계죠. 근데 거기 당연히 대통령이 제 최고의 책임이고요. 나머지 한 10% 중에 10분의 1 중에 또 책임을 나누는 복지부 장관, 복지부, 그야말로 복지부동부 여기 책임 제일 크고. 왜 웃어서 안 재밌는데? 아니 아직 안 재밌는데. 약간 제가 흥분 상태라는 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 열받는 게 있어서. 네. 복지 후퇴부라고도 저희가 부르는데 하여튼 거기가 쉽게 웃어주지 마요. 또 열등감 느끼시는가 봐요. 경쟁의식과 열등감. 약간 그렇죠. 네. 근데 국가의 책임이 가장 크고 민간 병원들은 이제 도의적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이 그러면 되겠냐. 소위 기업 윤리에 가는 거거든요. 그건 윤리의 문제다.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돈 들어가는 음압병상 이런 거 유지 안 하는 거 그거 크게 비난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국가가 공공의료 시스템을 다 망가뜨려 가지고 특히 소위 발병된 감염된 분들이 여기저기 막 다니면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동선을 그래서 피하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숨기는 겁니다. 삼성병원이 감염원으로 확인이 돼서 하루에도 뭐 수천 명이 들락거리는데 그걸 숨겨놓으니까 계속 들락거리잖아요. 감염원에 국민이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까지 왔기 때문에 제일 책임이 큰 건 민간은 어차피 돈벌이 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지만 법적인 책임이나 정책 책임 묻기는 어렵다. 그게 자본주의 시스템이니까요. 근데 이거를 책임지라고 국민이 세금 내고 고난을 맡겨놨는데 그 역할을 전혀 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특수한 소수계층 돈벌이 하기 쉬우라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 그래서 국가의 책임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 책임져야 됩니까? 뭐 방식이 다양할 텐데 제가 얘기하면 조금 그거 뭐 각자 상상하시죠. 뭐. 하여튼 저는 뭐 90% 어디를 빠져나가시려고 지금. 저도 좀 뺀질거리고 피해보려고 그러죠.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요? 만약에 시장님이 이런 실수를 했다. 그럼 어떻게 실수인지 저는 실력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정도 실수는 안 합니다. 이건 사실 관심만 가져도 이렇게 실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관심만 실력. 가지고 있으면 결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었다. 예를 들면 제가 이걸 가지고 세월호의 사촌 동생이거나 아니면 세월호의 가면을 쓴 다른 세월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자 또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지키도록 국민을 지키라고 주어진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국민들을 괴롭히면서 특수한 소수의 돈벌이를 위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희생시킨다. 위험에 노출시킨다. 이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그럼 정부가 이렇게 비밀주의를 유지해서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할 때 확 먼저 치고 나가시지. 왜 박원순 시장이 치고 나간 다음에야. 또 역시 언론을 분석해도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로? 제가 6월 3일 날 공개를 했거든요. 왜 아무도 몰랐죠? 신문을 잘 보면 나와요. 그리고 특히 신문을 보지 말고 SNS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들 6월 6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삼성의료원을 공개한 날. 아, 삼성의료원을 공개한 날이고 환자가 발생해서 우리 동네에도 이런 환자가 발생했다. 이건 삼성의료원에 다니는 의료 전문가다. 이걸 알려준 거고 그 이전에 저희는 어느 병원 다 공개해줬죠. 6월 3일부터. 병원을 공개했다고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페이스북 뒤져보세요. 6월 3일 날 했습니다. 맞잖아요. 아니, 그런데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게 페이스북에 혼자 쓰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이제 뭐 보도도 되고. 물론 절대로 메이저 언론이나 이런 데 안 써주죠. 인터넷 언론 이런 데 조그만하게. 그럼 제가 그 막 SNS, 트위터로 막 퍼날르고 이렇게 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버려요.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니까. 어쨌든 본인이 먼저 하셨어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 삼성병원 발표 못하고 D병원 하실 때 제가 삼성의료원이라고 콕 찍어줬습니다. 저도 꽤 용기 내서 한 거예요. 왜냐면 D병원이라고 다 부르잖아요. D병원이 뭐예요 도대체? 삼성인 줄 다 알 때 더러운 병원이냐? 아, 이거 청순이 보니까 막 말이 막 나와요. 이렇게 해서 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랑 놀다가. 제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렇게 공개하고 나서 또 국민일보하고 한판 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문화일보. 문화일보. 진짜 문제 있어요. 문화일보지 참. 문화일보, 네. 예. 내용을 알려주세요. 내용을 이제, 제가 어느 날 문화일보하고 사이가 좀 안 좋잖아요. 그 전에도 뭐 자주 이제 뭐 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오보를 해서 뭐 산후조리원 하는데 1년에 300억 든다고. 분명히 내가 4년 동안 300억 든다고 써놨거든요. 네. 근데 매년 300억 든다고 써가지고 또 공짜 시리즈인가 뭐 이렇게 쓰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죠. 그래서 제가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제가 가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요만한 칼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카타라고 하죠, 카타. 그렇죠. 남들은 막 청룡원을 또 들고 다니는데 우리 네. 청춘님은 뭐 패도 정도는 되는 거죠. 저는 막 요만한 거. 딴지일보가 패도 정도 된다고 보고 저희는 요 조만한 카톡 네, 카톡. 근데 이걸 가지고 그걸 제가 대신 자주 쓰시잖아요, 자주. 엄청난 칼이 작으니까 막! 그럼요 말 맞추고. 네. 그랬더니 그쪽에 반응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가 언론 중재도 내고 그랬더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정정 보도 안 하고 그냥